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재해보험법령상 재해보험사업 및 보험료율의 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험료율에 대한 문제도 한 문제씩 나오고 있는 편이에요. 보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재해보험사업의 약정을 체결하려는 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 방법서 등을 농림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네, 맞습니다. 재해보험 사업을 준비하는 사람은 농림부 장관이나 해양부 장관에게 보험료 및 책임 준비금을 어떻게 산출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는 거죠. 2번, 재해보험 사업자는 보험료율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 자료를 기초로 산정해야 한다. 네, 맞는 얘기고요. 3번, 보험료율은 보험 목적물별, 보상 방식별로 산정한다.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여기서 추가로 또 본다면 이제 지역별 보험 산정 방법이 또 있습니다. 그럼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왜 틀렸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료율은 대한민국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산정해야 한다. 대한민국 전체를 하나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방금 말씀드렸던 지역별 그리고 보험 목적물별 보상 방식별로 보험료율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또한 2차에서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함께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0번 보도록 할게요. 농업재해보험법령상 재해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은, 이런 수산업, 조합, 이런 얘기 나오는 게 사실 조금 외우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정답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모집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수산업협동조합법의 공제규약에 따른 공제모집인으로서 해양수산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 일단은 공제규약이 나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이 될 수가 없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나머지 옳은 내용을 봐야겠죠. 재모집을 할 수 있는, 재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는 누군가? 이런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협은행의 직원들은 재보험을 모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임직원, 산림조합 직원들도 모집을 할 수가 있고요.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 이거는 보험회사에 해당하는 거겠죠.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보험회사, 그리고 수협은행 직원, 그리고 산림조합 중앙회 직원들은 재보험을 모집할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41번 볼게요. 농업재해보험법령상 손해평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건 하나하나 다 살펴봐야겠죠. 1번, 농림축산부 장관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평가를 촉진하기 위하여 손해평가 제도를 운영한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거죠. 맞습니다. 농림부 장관이 운영을 하는 게 맞고요. 2번 볼게요. 손해평가사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그 취소 처분이 있는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다. 네, 맞습니다. 2년이란 기준이 있어요. 3번,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은 1차 시험은 선택형으로 출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단답형 또는 기입형을 병행할 수 있다. 우리가 사실 1차를 객관식이다 라고 저도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기입형이 언제든지 나올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래서 거의 객관형이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4번,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4번이 틀린 이유를 봐야겠죠. 보험 목적물 또는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 지식 경험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을 전부 면제할 수 있다. 전부가 아니라 1차 면제 가능합니다. 저는 어느 정도 이 보험 목적물에 관련해서 일을 했습니다 라고 증빙을 가능하신 분들은 제출을 해주시면 1차 시험은 면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부는 아니고요. 42번 보겠습니다. 농업 재해보험법령상 손해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재해보험 사업자는 손해평가인을 위촉하여 손해평가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옳지 않은 것, 이거 맞는 내용이고요. 2번, 농림축산부 장관, 해양부 장관은 손해평가인 간의 손해평가에 관한 기술, 정보 교환을 지원할 수 있다. 둘이 친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뭔가 협의를 한다거나 할 일이 있으면 둘이서만 대화를 한다. 3번, 농림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은 손해평가인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분기별 1회 이상 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손해평가를 분기별 1회도 아니고 이거는 재해보험 사업자가 정기교육을 실시를 합니다. 1년에 한 번 실시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3번 옳지 않은 거죠. 자, 4번 보아야겠죠. 농림부 장관 또는 해양부 장관은 손해평가용을 고시하려면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해야 한다. 자, 요게 살짝 함정입니다. 왜 갑자기 금융위원회랑 회의를 해야 되지? 라고 생각을 하지만 금융위원회랑 협의를 해서 보험료 혹은 이제 보험 가액 이런 것들을 산정하는 기준을 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금융위원회랑 상담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 3번이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3번 볼게요. 농업 재보험법령상 재정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재정지원에 관한 내용. 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1번 정부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보험 사업자의 재보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요게 맞는 내용입니다. 근데 요게 함정으로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은 재보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을 해주는 건데 이제 보험금의 일부 혹은 전부를 지원해준다 라고 얘기가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원해주는 게 아니라 재보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는 지원을 해줄 수가 있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2번 볼게요. 풍수해보험법에 따른 풍수해보험 가입한 자가 동일한 보험 목적물을 대상으로 재보험.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풍수해보험법은 시험 범위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2번은 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보험료와 운영비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대통령령으로 예산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4번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보험 가입자죠, 개인이죠,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금액을 재보험 가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일단 지방자치단체는 보험료의 일부를 추가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지방자치단체장이랑은 상관이 없어요. 지방자치단체가 한번 지원해주는데 장이 또 지원해줄 필요가 없겠죠. 이 내용은 틀린 거고 이 내용이 맞으려면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주고 정부도 추가로 지원해줄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개인 보험을 가입한 사람들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을 2번 받을 수 있다라고 해야 옳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틀린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4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 요령상 손해평가 준비 및 평가 결과 제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거네요. 자, 1번 재해보험 사업자는 손해평가반이 실시한 손해평가 결과를 기록할 수 있는 현지조사서를 미리 마련해야 합니다. 자, 재해보험 사업자가 현지조사서를 만드는 거예요. 자, 2번 손해평가반은 보험 가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평가를 거부하여 손해평가를 실시 못했어요. 그럼 그 피해를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평가한다는 사실을 보험가입자에게 통지한 후 현지조사서를 재보험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자, 이것도 맞는 내용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보험가입자에게 꼭 통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보험 손해평가 받는 거 거부하셨죠? 그러면은 피해를 인정할 수 없는 거라고 저희가 보고를 하겠습니다 라고 꼭 통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현지조사서를 제4보험자에게 제출을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여기 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맞는 내용이 되는 거고요. 3번 보겠습니다. 보험 가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평가반이 작성한 현지조사서의 서명을 거부한 경우 손해평가반은 그 피해를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평가한다는 현지조사를 작성하여 재보험 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일단은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여기서 서명을 거부한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은 이 사실 또한 이제 통지를 해야 됩니다. 보험 가입자에게 서명 거부하셨죠? 불이익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라고 통지를 하고 제출을 해야 됩니다. 보험 가입자가 서명 거부했어요. 여기서 필요할 때는 녹취 또 해야 된다라고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4번 그 맞은 내용까지 봐야겠죠? 보험 가입자가 손해평가반의 손해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손해평가 잘못되었어요 라고 하는 서류 또는 사진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재보험 사업자는 다른 손해평가반으로 하여금 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한다. 자, 여기는 재조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재조사라고 외우실 거는 뭐냐면 7일 이내다.
7일 이내, 이 숫자 7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제조사는 7일 이내에 가입자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면 제조사가 실시 가능하다. 라고 연결해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44번에 중요한 내용들이 좀 많이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44번은 꼭 같이 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45번 보도록 할게요.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 요령상 보험 목적물별 손해평가의 단위로 오른 것은, 자, 이것도 중요합니다. 2차랑 연결되어 있어요. 자, 1번 기억이죠? 벌통 단위. 벌은 벌통 단위로 숫자를 세서 보험금을 산정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벼는 농지별로 돼 있고요. 필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필지와 같은 내용이죠. 자, 그리고 돼지는 개별 축사별도 되는데 원래는 포괄 가입이에요. 포괄 가입이라는 게 뭐냐면은 돼지가 뭐 100마리가 있다. 그럼 100마리 전부 다 한 번에 가입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돼지는 개별 축사별이라고만 하면은 또 틀리는 거고요. 자, 농업시설물, 보험 가입 농가별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냥 시설물별로 가입을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억, 니은이 맞은 내용이 되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4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 요령상 농작물 보험 가입 산정에 관한 설명이다. 자, 중요합니다. 보험 가입, 보험 증권, 보험금 이런 내용은 중요하고요. 괄호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괄호 보험 가입, 무슨 보험 가입이네요? 보험 증권에 기재된 보험 목적물의 평년 수확량에 보험 가입 당시에 단위당 가입 가격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보험 가입에 영향을 미치는 가입 면적, 주수, 수령, 품종 등이 가입 당시와 다를 경우 변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그냥 외우시면 돼요. 종합 위험 방식입니다. 이것도 사실 2차 내용이라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합 위험 방식은 여기 말씀드린 그대로예요. 가장 기본 형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적과준 종합 위험 방식 같은 경우에는 과수에 포함됩니다. 과수. 그래서 과수라 함은 일단 과수 4종. 자, 내용 중요하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사과, 배, 단감, 떫은감. 이것들을 이제 과수 4종이라 부르고요. 여기서 이제 포도, 뭐 복숭아, 매실, 대추, 뭐 쭉쭉쭉쭉쭉 이렇게 종류가 좀 많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적과를 하는 품목들인 거죠. 그렇게 적과를 하는 사과, 배, 단감, 떫은감은 무조건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뭐 포도나 복숭아 뭐 이런 것들은 적과를 하지 않지만 적과를 하는 과일들은 적과전 종합위험 방식이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생산비 보장 같은 개념도 지금 들어두시면 2차 공부하실 때 정말 유용합니다. 생산비 보장은 바짝물이 포함돼요. 예를 들어서 고추를 제가 예를 들게요. 고추를 제가 지었어요. 뭐 4월 뭐 15일에 제가 지었습니다. 3월에 지었다고 할게요. 3월에 지어서 6월까지 이제 수확을 하려고 하는데 이때 동안 제가 들어간 생산비가 있겠죠. 이 고추를 수확하기 위해서 들어갔던 제 돈이 있겠죠. 이제 그 돈을 보장을 해주는 보험 방식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특정 위험 방식이란 종합 위험 방식에서 한 번 더 나아가는 겁니다. 이것도 과수에 해당하는 내용이 조금 많고요. 특정 위험이라기보다는 한 번 더 조사를 한다. 뭐 수확 전후로 나누고요. 수확기 전이냐 아니면은 후냐 이렇게 해서 나눠서 조사를 하는 방식이다. 지금은 이 정도만 들어두셔도 2차 때 나오시면은 그때 멀핏 들었던 것 같은데 정도만 되셔도 충분히 성공하신 거니까 지금 이 내용 정도만 이해가 안 되셔도 들어두시는 것만 해도 많은 공부가 될 것 같아요. 46번도 꽤나 중요한 내용이네요. 자, 그럼 4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재해보험법령상 정부의 재정 지원에 관한 내용이다. 자, 정부 재정 지원이 지금 2019년도에 두 문제나 나왔네요. 자, 괄호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보험료 또는 운영비의 지원 금액을 지급받으려는 재해보험 사업자는 농림부 장관 또는 해양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괄호나 운용비 사용 계획서를 농림부 장관 또는 해양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재해보험 가입 현황서예요. 재해보험 얼마나 가입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지원해주는 금액이 달라지는 거고요. 현지조사서는 손해평가사에게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혀 다르고요. 보험료 사용 계획서는 뭐 재해보험 사업자의 운영 그런 거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리고 기금 결산 보고서는
처음을 시작하는 사업자라면 기금 결산 보고서가 존재하지도 않겠죠. 그래서 재보험 가입 현황서를 제출해야 지원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 요령상 농업시설물 보험가액에 산정한 설명이다. 자, 보험가액 문제가 또 나옵니다. 정말 중요하다는 거 이제 여러분들이 잘 모르셔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자, 괄호에 들어간 내용으로 옳은 것은 농업시설물, 자, 농업시설물 나왔죠? 보험가액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에서, 요 말도 중요해요. 평가한 피해 목적물을 땡땡에서 내용 연수에 따른 감가상각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액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자, 정답은 제조 단가액입니다. 이거를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거는 2차에서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꼭 같이 들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시설물, 농업시설물 뿐만 아니라 모든 시설물은 제조 단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내용 연수란 뭐냐? 만일에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목재로 지었어요. 목재. 나무로 지었죠. 나무로 지었으면은 대충 한 13년 정도 보장을 해줘요. 근데 여기서 매년마다 1년이 지날 때마다 퍼센테지로 깎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10%로 단위로 깎여요. 그러면 100만 원이었던 게 1년이 지나면 90만 원이 되고 2년이 지나면 80만 원이 되고 이렇게 된다라는 건데 이 감가상각률이 10%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 계산된 감가상각액이 10만 원이라는 단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만일에 2년이 지난 목재 시설물이다. 그러면은 감가상각률과 이 감가상각 금액이 적용이 되어서 감가상각액을 차감한다. 대신 무슨 걸로 기준을 하냐? 제조 단가액으로 기준을 한다. 시설물들은 이렇게 정리를 지금 해두시면은 2차 때 공부하시기 정말 수월하실 거예요. 저도 공부할 때 누가 이렇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사실 인터넷 강의에서도 이렇게 얘기 안 해줍니다. 저도 공부를 해보고 1차 여러분들에게 지금 설명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1차에서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왔네 싶네요. 48번은 꼭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별표가 100개도 아쉽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49번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 요령상 종합위험 방식 상품에서 조사 내용으로 피해 과실수 조사를 하는 품목은 이것도 2차에 나와요. 2차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거는 일단은 외우세요. 감귤입니다. 감귤은 피해 과실수를 조사를 해서 이제 종합위험 방식을 통해서 보험금을 산정을 한다 라고 일단 외우시면 되고요. 49번은 그 정도로만 하고 넘어가야겠네요. 설명이 너무 길어질 것 같습니다. 50번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 요령상 특정 위험 방식 중 발학에서 적과 전 생육 시기에 우박으로 인한 손해수량의 조사 내용인 것은 자, 요것도 2차에 무조건 나오는 내용입니다. 정답은 유가 타박률이에요. 우박으로 인한 피해는 무조건 유가 타박률입니다. 자, 피해 입은 유가, 그리고 꽃눈의 수를 이제 전체 유가로 나눠주면은 유가 타박률이 나와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나라고 하는데, 이거 2차 때 100% 나옵니다. 이거 무조건 필수 사항이에요. 그래서 50번 지금 48번부터 지금 너무 중요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차 준비를 하시는 거지만 동시에 2차 준비를 같이 해주시는 게 정말 현명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과목 같은 경우는 중요한 내용이 2019년도에 정말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영상을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정말 중요하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들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이해를 하고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영상은 이제 농학 개론 및 재배학, 이제 원예 작물학인데 그것도 3과목도 2차랑 많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다음 영상도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